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는 16일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이재명 전 대표를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이재명의 정치적 부상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7 형제 중 5째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에 다니기 위해 매일 왕복 10마일을 걸었고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 기계에 손목이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며 이후 시장과 도지사를 거쳐 2022년 대한민국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패배했고 2년 뒤에는 한 정신 이상 비판자에게 목을 찔리는 사건도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은 이제 그가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야당 지도자로서 이 전 대표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 명확해 보이는 후보라며 더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북한과 점점 더 심해지는 무역전쟁 등 과제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가 이미 극복한 어려움을 감안하면 겁을 먹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타임지는 100인을 선정할 때 보통 긍정 부정의 추천사를 같이 쓰는데 이거 긍정밖에 없는데요. 대박입니다. 이렇게 타임지의 예언이 적중한 이유는 바로 국진 때문입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소청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재명 캠프 쪽에서 나오는 정책 관련된 의제들을 보면 대체로 권력은 좀 쪼갠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기재부 관련해서 기재부를 옛날처럼 경제기획원이랑 이제 예산 파트만 담당하는 쪽으로 이제 두 개로 쪼개겠다. 근데 그것도 이제 방안으로 검토하는 걸 보니까 힘이 너무 세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쪼갠다. 네. 이 원칙을 갖고 좀 접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는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공수처가 수사를 존나 못한다. 이거를 확인을 하는 바람에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인원 문제일까 싶은 생각도 네, 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도 계속 지켜봤지만 아니 인원이 아무리 부족해도 10명 넘는 검사를 전부 투입해가지고 그 사건 하나만 했는데 실제로 윤석열 기소하는데 거의 기여를 못했단 말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능으로서의 무능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서 드러나 버린 데다가 저희가 또 이제 스트레스 받았던 요소가 뭡니까? 셋이 싸워. 경찰, 공수처, 검찰이 싸워가지고 개판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 내란 세력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수사 이거 제대로 안 되네 이거 엉망진창이네 수사 그래서 뭐 너 수사권 있어? 이러는 상황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빌미를 줬어. 그래서 말하자면 그 빌미를 준 이유가 뭐였냐면 법이 약간 허술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약간 조밀하게 딱 짜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빈틈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뭐 공소청 쪼개가지고 뭔가 수사기관을 재편하려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지난 정권 말미에 뭐 한 달 남았을 때 그때 후다닥 하는 것처럼 이제 급하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좀 문제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뭐 들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새 정부가 뭔가 추진할 때는 조금 더 정교한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네.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을 미루는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생각이 있죠. 그들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향후 국내 정치적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지 말고 대외적 국가 차원에서의 이익을 위해서 이들을 과감히 탄핵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한덕수와 최상목의 탄핵이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초래될 이들의 개인적 정파적 선택이 우리나라와 국민 전체에 끼칠 부작용이 무척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며 오늘만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